근데 아까 그랬잖아요. 그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가면 그 걱정들 다 없어지고 이제 아 얘가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건강하게 이제 나왔잖아. 그러면 이제 또 하나씩 욕심을 쌓아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아까 고등학교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. 주변에. 나는 아버지로서 아이가 내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. 물론 뭐 이거를 한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이 드는 거. 왜냐면 이거 아들이 나중에 20살, 30살 때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네. 이건 엄청 잘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. 아니면 우리 그거 폐지해야 돼. 유튜브.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그 형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. 우리가 구피플 나오고 나서 약간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분들이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나 막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막 진짜 좀 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진짜 변호사님처럼 우리 애도 컸으면 좋겠어요. 맞아. 이런 그런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제 어떤 학업적인 성취나 직업적인 성취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 수 있잖아요. 외모 아니에요? 그거는 저는 외모인 줄 알았는데. 형, 그거 아니에요? 땡. 농담이 너무. 우리가 좀 학교에서는 조금 성공적인 편이었죠.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게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자기 밥 벌어먹고 살면서 사는 그런 삶이니까 막연하게 애가 태어나면은 막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저도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게 있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 형도 마찬가지지만 형 물론 애기 안 하셨지만 내가 이룬 성취 있잖아요. 그거에서 기준점을 두고 기대값을 두고 애한테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하긴 너무 힘드니까.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솔직히 솔직히 사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음. 나도 되게 운이 좋았던 그러니까. 그 모먼트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만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는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우리 애도 서울법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이니셜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엄청 좁은 바늘구멍을 미리 얘한테 세팅해 놓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걔의 가능성을 굉장히 말살시키는 저의 기대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걔는 되게 뭐 여러 가지에서 가능성. 재능을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고 아빠도 공부 잘했고 그러면 너도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애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을 세팅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걸로 인해서 뭐 안 될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실망하고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.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. 나중에 얘가 보더라도 나 이건 정말 후회 안 할 말이 있어. 자기 앞가림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. 너무 어려운 사회 구성원으로서.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 뭐 고학력 엘리트이거나 뭐 엄청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고 얘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걔 참 괜찮은 사람이다. 내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.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좋은 사람이다. 좋은 사람이고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.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서울법대 가야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면은 너 앞가림을 하려면은 이 두 말이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? 살짝 네,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. 그치, 그럴 수 있죠. 그러면은 약간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은 약간 가치관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 요새는 뭐 중학교를 어디 가고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대학교를 어디 가고 사실 중학교부터도 뭔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국제중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법학에서 얘기하는 각칙적인 얘기인 것 같고 총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모두한테 삶에서 그냥 통틀어서 적용되는 그 총칙적인 내용에서 애가 우리도 일을 많이 해봤잖아. 여러 사람들이랑 일도 해보고 클라이언트로도 만나보고 그랬을 때에 되게 내 애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가 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
그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잘 하되 그 일을 되게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근데 약간 너무 뜬구름. 너무 아니 지금 아직 신생아잖아요. 일은 너무 먼 미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에 30대에 시작했는데 그리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,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조금 그러다 보면은 또 되게 중간에 여러 가지 꼬일 것 같아. 그냥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? 아니 좀 예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? 그냥 뭐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나도 그죠. 그거 아니야? 나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안 미워하고 얘를 맞아. 사랑받고 나 사는 그거야. 것 같아. 그지. 난 그건 그거야. 거지 결국. 나는 그냥 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보다 학교 가서 사람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어. 막 얘 좋아하고 선생님도 예뻐하고.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눈에 띄는 정말 슈퍼스타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행복하게 지내고 주변 사람들도 얘를 그냥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미움을 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 사실.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가 자식이 있다면 미움받을 용기도 난 가르치고 싶어.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생각보다 무난한 것들,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누구 만나면 인사 잘해라. 꼭 인사해라. 누가 너한테 도움되는 걸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라. 너도 베풀 수 있는 게 있어.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라. 왜 이렇게 실룩실룩 웃어? 그러니까 다 내가 너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잘 하기 힘든 것들인 것 같아요. 저도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교육도 받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저는 좀 뭐 요즘 학부형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런 기본은 가중치를 안 두는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? 그냥 국제학교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국제학교에 좀 꽂혔는데 국제학교 보내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사 잘해라, 미안하다고 해라, 고맙다고 해라. 그걸 다 미국 가서 해라. 미국에서 아니, 영어로 해라. sorry라고 해라. 이거 농담이고. 네, 진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든 간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 뭐 선생님이 혼내면 죄송하다고 하고 반성을 해라. 선생님한테 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. 그러니까 요즘 막 사실 저는 자신 없는 면도 있거든요. 막 금쪽이 상담소 이런 거 보면 누군들 자신이 막 충만하겠어요. 항상 솔루션으로 나오는 게 애한테는 내 얘기를 마음을 들어주시고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마음 챙김. 저는 그 금쪽이 상담소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? 완전히 그거는. 그러니까 뭐 마음 챙김을 해줘야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no라고 하지 말고 뭐 let's 뭐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. 그거를 그렇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. 근데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제 아이가 그냥 인사 잘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표현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않을까? 애를 어떻게든 끌고 가서 서울대 문턱까지 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게 아니라 인사 잘하다가 인사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돼. 그러면 좋지. 나도 좋지.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애가 없어서 제가 참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. 뭐라 하시는 내가 뭐를 안다고? 아니, 나는 그렇지. 애는 근데 좀 내가 부모라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정말 좀 행복한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그리고 세상에 좀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비현실적으로 점점 바뀌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다 가상화되어 있잖아요.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사러도 잘 안 가고 이제 다 그냥 쇼핑 집에서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가서 막 장난감도 막 보고 막 이랬던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경험들이 점점 없어질 것 맞아요. 같은데 손가락 하나로 근데 그게 좀 저는 구세대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인간다움을 좀 잃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있다면 나는 되게 그냥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컸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막 행복한 것도 행복하게 크게 느끼고 즐거운 것도 확 즐겁고 슬플 땐 또 슬프고 이런 감정을 좀 느끼는 게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싶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의 삶에서 형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게 결여돼 있다고 우리는 많이 좀 느껴서 많이 그거를 많이 또 참았던 편이잖아요. 사실은 맞아요. 그걸 참는 게 어찌 보면 좀 덕목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교육받은 측면도 있고. 근데 형 말씀대로 좀 물론 규범을 뛰어넘어서까지 그쵸, 그 그쵸, 감정을 그쵸.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.
그 안에서는 진짜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약간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라서 더 좀 투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좀 막 이래도 그냥 뭐 어디 좋은 데를 가도 그냥 뭐 다 비슷비슷하네 뭐 약간 요런 맨날 감정선이 사진 보면 표정 다 똑같아. 스티븐 나 시걸 이때 되게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. 누가 있잖아요, 저 되게 기분 좋은 상태인데 사진 찍어서 딱 보여주면은 너무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꼭 그 표정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건 그렇죠, 아니지만 매사에 좀 그래도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. 그 어떤 교수님 중에서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행복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. 요즘 막 강의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이 행복과 불행을 다가가는 어프로치하는 관점이 불행한 감정을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. 그래서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거.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걸 없애봤자 행복해지진 않는다는 거야. 어떤 게 그러면 행복이냐를 연구해 봤을 때 즐겁고 행복한, 그러니까 이게 좀 동어 반복인데 그러니까 즐거운 순간들의 총합이라는 거예요, 행복은.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돼.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좀 약간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요. 우리가 항상 왜 변호사로서 수임 걱정이나 일 걱정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불안감을 좀 달고 살고 내가 불안하지만 않으면 행복할 때. 불안하지만 않으면 행복할 텐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그러면 행복해질까에 대한 답을 좀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저는 제 애가 좀 그 순간순간의 행복한 순간들을 자기 인생에 좀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이렇게 좀 꺼내 볼 수 있게. 어렸을 때는 그걸 이제 아빠가 해줘야죠. 나는 사실 그런 게 어렸을 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. 제가 해줘야죠. 나 아빠 너무 나이 많은 아빠? 아빠라 가지고 아유, 아빠들 요새 나이 타면 체력적으로 운동하세요 이제.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삼촌이 좀 잘 삼촌한테도 가끔 오세요. 삼촌 손잡고 어디